그 책의 제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이 사랑의 정의를 보면서 디자인이 사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캇 팩이 제시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해 나가려는 의지. 굉장히 어렵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영어를 그냥 직역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사랑은 the wi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지냐면 자기 자신을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결국에는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오늘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완전하고 완벽했다면 나를 확대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인데 자기 자신을 확대하려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정신적인 성장을 돕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각 사람들의 라이프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이라는 게 어쩌면은 디자인이 아닐까. 그래서 디자인을 다시 정의한다면 나와 타인의 생활을 도와줄 목적으로 내 자신을 확대해 나가려는 의지. 그러면 어쩌면은 훨씬 더 디자인이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스캇 팩 박사의 사랑의 정의를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저희 아이리버의 미션은 뭐냐면, 창조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영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전략을 세우는데 전략은 3가지 외에는 다른 전략은 없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라이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프라이스 드리븐입니다. 가격을 싸게 팔면 되거든요. 제품을 만들어서 남들보다 싸게 팔 수만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프라이스 드리븐 전략을 쓸 수 있죠. 두 번째 전략은 차별화입니다. 남들하고 다르게 만들면은 남들하고는 다른 가격에 다른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니치라고 하는 전략인데요. 이 전략은 아주 특별한 목적. 이 물건은 이 물건 아니면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로켓을 발사할 때 연료가 태워지게 되고 그 뜨거운 열이 결국 방출이 되게 되는데, 그 끝에 이 뜨거운 열을 견딜 수 있는 링을 만드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제품을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팔 수는 없죠. 그게 니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아이리버가 채택한 전략은 프라이스 드리븐도 아니고 니치도 아니고 차별화입니다. 차별화를 하려면 유일한 길은 저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 제품을 차별화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아마 각 사람마다, 각 기업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를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하는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를 우선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실현한다. 두 번째는 디자인은 우리의 열망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제품 속에는 저희들의 열정이, 저희들의 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저희는 공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은 결국 저희 제품을 쓰는 소비자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제품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디자인은 헌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좋은 디자인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디자이너만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회사의 경영 전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회사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디자인 컴퍼니고요. 다른 하나는 디바이스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컴퍼니는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바이스 컴퍼니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더 이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 컴퍼니가 되기를 원하고 저희 디자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2001년에 저희가 발표했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플래시 롬을 애플사보다 약 3년 정도 먼저 탑재했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프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불렸던 제품이고 100만 개 이상이 판매됐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CD 플레이어일 뿐만 아니라 MP3 포맷의 파일을 마찬가지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당시에 두께가 13.5mm로 동종 제품 중에 가장 얇았던, 그러면서 동시에 CD와 MP3 포맷의 파일을 재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계였습니다. 저희는 전자책도 마찬가지로 이 전자책을 통해서 책을 읽는 방법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요. 최근에 블루투스를 탑재한 스피커들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방법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제품의 브랜드인데요. 아스텔 앤 컨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텔은 그 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그 단어고요. 컨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라고 하는 독일어의 단어를 합친 아스텔 앤 컨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인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악 산업을 보면
음질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편리성에 초점을 맞춰서 음악 산업은 그동안에 진화가 됐습니다. TV 경우에는 품질, 해상도를 중심으로 사실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풀 HD의 TV를 저희들이 시청을 합니다. 애널로그 TV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반면에 음악은 지금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의 높이가 높을수록 음질이 좋고 그 다음에 해상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MP3는 보면 저희들이 MP3 플레이어를 개발하고 판매를 했지만 음질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음질이 뒤떨어진 그런 그 포맷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측에 보이는 곡선 MQS라고 표시된 게 뭐냐면은 디지털 녹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해상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 그 음질을 MQS라고 부릅니다. MQS는 Mastering Quality Sound의 약자인데요. 마스터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녹음을 할 때 트랙별로 별도로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 트랙으로 녹음된 이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 합치는 작업을 마스터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링 작업을 통해서 원음에 가깝도록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마스터링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티스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이 음악을 전공했던 분들이 이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결국 스튜디오에서는 MQS라는 상태로 녹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MQS의 퀄리티의 음악을 들을 방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CD가 저희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음질인데 CD는 1980년에 만들어진 표준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그 녹음 기술이 발달을 해서 CD와 다른 포맷이 시장에 소개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아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SACD라고 하는 슈퍼 오디오 CD라고 하는 포맷이 1999년에 소니와 필립스에 의해서 시장에 소개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그 포맷은 실패했습니다. MP3가 어느 정도로 이 음질이 저하되느냐면 닐 영이라고 하는 미국의 락 가수가 올 1월 달에 인터뷰했던 기사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MP3 포맷은 원래 녹음됐던 데이터량의 5%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MP3는 편리함은 있지만 대신에 무엇을 우리가 희생을 했어야 됐냐면은 음질을 이제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더 좋은 음질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 두 응답자들이 결국에는 더 좋은 음질을 원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 그 응답자들의 합을 계산을 해보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음악을 듣는 MP3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음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마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상당히 즐거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가수들,
임재범 씨, 박정현 씨 등을 포함해서 많은 가수들이 전에도 노래를 잘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노래를 잘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가수다를 통해서 그분들이 알려지게 됐을까? 그리고 TV를 보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나는 가수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연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이브로 들었을 때 해상도는 라이브는 애널로그이기 때문에 무한대거든요. 반면에 TV를 통해서 나오는 음질은 MP3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감동을 TV를 보면서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나는 가수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던 것은 포맷에 있는 게 아니라 라이브로 그 소리를, 그 가수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고민했던 것이 MP3 플레이어는 스마트폰에 전부 그냥 표준 기능으로 지금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뮤직 플레이어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이제 저희가 작년 이맘때 시작을 했고요. 그때 내린 결론이 음질로 우리 제품을 차별화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음질은 원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의 디자인 의도였습니다. 원음이 뭔지 이 표로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녹음도 라이브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퍼포먼스가 최고의 음질입니다. 결국 그 오리지널 퍼포먼스에 가깝도록 음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스튜디오의 역할이고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게 MQS입니다. 그 MQS를 CD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CD로 제공을 하고요. 그걸 다시 다운그레이드해서 MP3 포맷의 파일로 만들게 됩니다. 이 MQS와 CD와 MP3는 모두 다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은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해상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시그널은 애널로그 시그널입니다. 저거는 해상도가 무한대죠. 반면에 밑에 있는 것은 그걸 2개로 나눈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4개로 나눈 거고요. 그 밑에 왼쪽에 있는 것은 그걸 8개로 나눈 거고 그 옆에 있는 것은 16개로 나눈 겁니다. 더 잘게 나눌수록 훨씬 더 원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애널로그 시그널을 CD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X축은 1초를 44,100번으로 나누게 되고요. Y축은 65,500번으로 나눈 게 CD의 음질입니다. 반면에 MQS의 음질은 1초를 96,000번에서 192,000번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위 피치를, 음의 높이를 16772000번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걸 숫자로 계산해 보면 Y축으로 256배, X축으로 2배에서 4배 정도, 합치면 500배에서 1000배 정도의 해상력을 MQS가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QS는 파일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4분짜리 MQS 음악이 약 138MB가 됩니다. 이 사이즈는 풀 HD 비디오
영상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걸 CD로 줄이게 되면 42MB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MP3에 가장 음질이 좋게 320K로 축약을 하게 되면 그게 10MB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한 아스텔렌 컨이라고 하는 제품은 세계 최고의 포터블 MQS 플레이어입니다. 이 제품은 바디를 알루미늄을 저희가 통가공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반을 가지고 일일이 깎기 때문에 제품과 제품이 동일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최대한 똑같게 지금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우측에 보면은 볼륨을 조정하는 납이 있는데 이 납도 역시 저희가 다 손으로 깎아서 만듭니다. 뒷면은 글라스를 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큰 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생기는 열을 쉽게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MQS까지의 모든 음원을 전부 다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CD도 재생할 수 있고 MP3도 재생할 수 있고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MQS도 다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음질은 하이파이 수준의 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파이라 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오디오 기기를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저희 기계가 가지고 있는 그 음질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그 휴대가 가능한 제품이어서 16시간 배터리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이 테이블은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 제품의 음질을 비교해 보면 포터블 기계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파이 전문 기계들하고 비교해도 저희 제품이 오히려 성능 면에서 더 나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MQS를 재생하기 위한 생태계가 필요한데요. 물론 플레이어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MQS 소스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플레이어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 그게 헤드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형 스피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어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 스피커는 여러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MQS의 음원과 서비스는 저희가 직접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걸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이 제품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아스텔렌 컨의 로고인데요. 이 로고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고는 A인데요. 오케스트라를 튜닝을 할 때 쓰는 음이 A입니다. 그게 음계로 얘기하면 라라고 하는 음입니다. 라라고 하는 음은 440Hz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40Hz의 이 음은 가장 멀리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소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화기를 들었을 때 뚜 하는 음이 라음입니다. 애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치는 응애라고 하는 게 라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가는 소리가 라음인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아스텔렌 컨이 그런 음악의 음악 플레이어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그 저희 아이리버의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제품 아스테렌컨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태계의 설명이 약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보충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스튜디오의 음원을 그동안에는 플레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사실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그 파일들이 어느 이제 그 회사는 그 음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음원들을 찾는 일을 하고 있고요. 국내 경우에는 과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5년 동안에 만들어진 음원들은 상당히 잘 보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 것들은 좀 없는 것 같고요. 해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약 한 2,000곡쯤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1, 4분기 말이면은 약 한 2만 곡에서 3만 곡 정도로 숫자를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앨범들은 MQS를 스튜디오로부터 동시에 이제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원을 이제 저희가 확보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음원을 전달하는 방법인데 파일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인터넷의 속도가 국내 경우에는 그래도 빨라서 다운로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앨범 하나를 받으려고 하면 거의 그게 2GB에서 3GB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SD 카드 형태로 앨범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빠르다면 이번 달 아니면은 다음 달이면은 SD 카드로 만들어진 MQS 앨범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QS 음원을 확보하는 일과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그리고 SD 카드 형태로 제작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에디슨이 얘기했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초점이 99%의 땀에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1%의 영감이 없다면 사실은 땀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1%의 영감이 뭐냐면 저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의 디자인이 없다면 99%의 땀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은 참 행복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아스텔앤컨이 음악의 생태계를 바꾸는 일을 하는 작은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리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